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8일자입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드립니다. 어, 편집 내용 그 제목에 지금 그 모순을 좀 표현해 봤습니다. 미국 패권 국익을 위하여는 반드시 아태지역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아태지역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에 의한 형상 변경을 반대해야 한다. 대만을 염두에 두고 표현해 본 말이고요. 한편 미국 패권 및 국익을 위하여는 중국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 주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힘에 의한 형상 변경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그 모순이 있습니다. 어, 올해 4월에 어떤 그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모르지만은 그 4월 중국 방문 전에 미국이 행한 것은 트럼프는 모순을 자신들이 힘에 의한 형상 변경을 해버리며 해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 봅니다. 처음 경험인데요. 유튜브 1월 7일자가 좀 시간이 길어서 나눠가지고 등업을 두 가지로 했는데 이게 거의 24시간 검토 실행 중이라서 그 등록을 삭제를 했습니다. 저는 볼 수 있는데 시청자는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역사의 올바른 편 쿠팡 사태 내용을 약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상하게 검토 실행 중으로 오래 걸리고 버퍼링 중에 있다. 검토는 저작권 등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그래서 철저히 추천을 일용하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제가 뭔가 뭐 잘못된 방송을 한 건지 1월 8일자 업로드가 되면 1월 7일자 제어할 계획이다. 일단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어저께 올린 거를 제가 스스로 일단 삭제를 하고요. 또 그 저장된 동영상을 제가 수정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시 올려볼 생각입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선다는 것이 어찌 착하게 살자는 뜻으로 생각의 회로가 돌아가는지 국민을 바보로 알던가 문해로 알던가 둘 중에 하나이다. 타국의 언론에서도 시의 표현은 상대국에게 강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정의 내린 바 있는데 우리 그 이잼 대통령만 공자 말씀으로 알아들었다. 이건 대단한 해악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참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드네요. 어저께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이후에 미국 외교정책 국방 사태 본질이 이게 파트 2고요. 파트 1은 한국 균형외교 재구축 노린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속보 이 시진핑 역사의 올바른 편 발언 착하게 잘 살자는 뜻. 자, 조선일보에서도 요걸 다뤘어요. 1월 7일 날 중국 순방 기자단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시진핑 중국 국가구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착하게 잘 살자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저는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건 맞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걸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저로서는 특별히 반응할 필요는 없었다며 공개 석상 얘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주면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비공개 자리에서 했던 말이라며 각 국가의 핵심적 이익이나 중대 관심사에 대해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핵심 이익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핵 잠수함 문제가 그런 것 아니겠나 했다.
이어 제가 시 주석에게 이 이야기도 명확하게 했다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느냐.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국가 간 관계라고 했다. 뭐 자주 정신이 있는 것 같은 표현으로 들립니다만은 잼이 아무래도 친중 사대주의로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은 기분도 들어갑니다. 시를 공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립 서비스로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역사관이 다르니 다른 수준의 말이나 어린애 수준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미국 군사 사용을 포함한 그린란드 인수 옵션 논의 중 주드 시린 BBC 뉴스 1월 7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 이용을 포함한 그린란드 이수를 위한 다양한 옵션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그린란드를 인수하는 것이 국가 안보 우선순위라고 BBC에 밝혔습니다. 백악관 성명은 또한 유럽 지도자들이 덴마크를 지지하는 집회를 연 지 몇 시간 후에 발표되었으며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월요일에 미국의 공격이 나토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화요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으며 물론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항상 총사령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나토는 대서양 횡단 군사그룹으로 외부 공격 시 동맹국들이 서로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6개의 유럽 동맹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덴마크를 지지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지도자들은 그린란드는 자국민이 소유하며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만이 그들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권, 영토 보전 및 국경의 불가침성을 포함한 유엔 헌장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옌스 프레데릭 닐슨 총리는 그린란드의 지위가 국제법과 영토보전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여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다음 타깃 정했다. 그린란드 획득 위해 군 활용도 논의. 트럼프 영토 야역 그린란드 개요 해가지고 그린란드에 대한 개요 소속 위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권윤희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1월 7일입니다. 트럼프 국가안보 우선과제 분명히 했다. 피투피크 미 공군 우주기지에 대해서 미군 주둔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걸 느낍니다. 카리비안의 해적이다. 미국이 내가 카브리해에서만 놀 수는 없지. 북으로 가서 우선 그린란드 보물섬을 차지해야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비유를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잡아라. 세컨드 여권을 향한 전 세계적인 러시 줄리아 버클리가 CNN에서 1월 6일 날 했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제한 없이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 경계선의 짧은 선들, 꿈에 그리던 목적지에서 살고 일할 권리, 또는 가족의 뿌리와 다시 연결될 권리. 이중 국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꿈은 바로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이중 국적 2개 이상의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오랫동안 여행자, 외국인,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정치에서는 이중 국적에 반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여러 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소비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황금 여권 프로그램과 혈통별 시민권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하이주 공화당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가 미국인의 다른 시민권 보유를 금지하는 독점 시민권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주가 존재해온 한
새로운 나라로 귀화하는 많은 이민자들은 출신 시민권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유층은 글로벌 이동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중 국적을 채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개의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드미트로 체르니코프. 이제 세상이 점점 더 불안정해짐에 따라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액 자산가들이 이중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헨리 앤 파트너즈의 개인 고객 그룹 책임자인 도미닉 볼렉은 2025년에는 91개 국적의 고객을 지원했지만 미국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3, 4년 전에는 미국 사무소가 없었지만 지금은 9개의 사무소가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정치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정치적 분열 양쪽 모두가 코로나19 여행 제한 기간 동안 미국 여권이 생각보다 많은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죄송합니다. 초보유층이 포함됩니다. 그는 현재 미국 고객이 회사 비즈니스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 노동당 정부가 제안한 더 강력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일부 부유한 영국인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렉은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한 신흥국 주민들의 수요가 주도했던 팬데믹 이전 패턴의 반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헨리의 상위 5개국 시장은 미국, 인도, 터키, 중국, 영국입니다. 한국에서 조선족 중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유가 중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3년 살면 영주권의 지방자치 선거권을 주니 대선과 총선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문제다. CCP의 말을 잘 듣고 행동할 것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스파이 노릇도 해라 그러면은 자발적 스파이 노릇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조선족 중국인 엄연히 중국인이다. 한국으로 귀화하면 중국 국적을 잃으니까 우리는 한국으로 실질적인 한국 역사 교육을 받고 한국인이 되라라고 조선족한테 요구를 뭐 자기 뜻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오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최근 연변 자치주 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성인이 되면 한쪽을 택하도록 하고 있죠. 한중일 모두 아직까지는 모두 폐쇄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베네수엘라에 미국의 최대 5천만 배럴의 석유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나라 힘으로 재물 뺏기 그리고 중국에 안 팔기라고 제가 기자라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강제로 뺏은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레니 청과 제니퍼 A 드루히 블룸버그 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5천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 수익금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유조선을 납포한 거나 이게 현실적인 거죠. 어디로 가는 배였는지 모르지만은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베네수엘라 임시 당국이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의 고품질 제재 석유를 미국에 넘길 것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썼습니다. 이 석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그 돈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될 것입니다. 공짜로 생겼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베네수엘한테도 좀 와리 주고 자기네들도 먹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 석유 벤치마크인 서부 텍사스산 중일주는 2.4%까지 하락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의 방치와 많은 외국 석유 회사들의 이탈로 인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 나라는 현재 전 세계 공급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생산량을 크게 되살리는데
수십억의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 새로운 야당을 선택한 게 아니고 기존 마두로 정권의 신복이었던 로드리게스를 당신이 맘만 바꾸면 돼 라고 차기 정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목루플로 트럼프의 미국 백악관이 올린 파포 김해고강 사진이 겨냥하는 것. 목루 베이스 메이슨 1월 7일자입니다. 목루 메이슨 챈너는 별자리를 비롯한 천문, 오컬트, 상징과 철학, 비밀조직, 고대사, 국제정세, 정치, 시사 등의 탐구를 위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설명한 것을 제가 좀 정리했는데 그것은 폭력이 들어간 포크 어라운드 파인드 아웃의 약자이며 그 뜻을 직역하면 나대봐 알게 해줄게, 즉 까불면 큰 코 다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진에는 한국의 김해고강에 들어오는 트럼프가 서 있었죠. 에너지 패권과 더 큰 어젠다 실현의 사안들이 있지만 우선 좁혀서 다루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경고로 미중 대립구도를 고조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윤석열, 김건희와 그 뒤에 한학자 통일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은 마두로 부부와 닮아 있는데 신냉전 구도 고착화로 이득을 노리며 핵 개발의 대모로 지목된 애니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태극기 부대 윤어게인 세력의 뒷배경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마약과 장기 매매, 핵 개발과 글로벌 가장 큰 세력인 특정 개인들의 통제를 벗어나면 큰 코 다치는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윤이 망한 거다. 뭐 이런 김해공항에 트럼프를 했던 게 중국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지금 한국의 그 꼴통 보수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까불면 다친다. 하필 배경이 김해공항인 이유라고 요게 그 서울신문 제가 인용하는 거를 깜빡 잊어버렸네요. 어, 그런데 이것은 GPT에서 다시 찾아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백악관은 이 사진과 함께 노모아 게임즈, 파포, 더 이상 게임은 없다. 파포라는 문구를 올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직후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했다고 경고를 표현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제신문. 왜 김해공항 사진을 썼나? 백악관이 이 한국에서 찍힌 사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사진 아카이브에서 편집해 썼다는 설명 또는 중국 등 외부 세력에 대한 은근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 등 여러 해석이 온라인에서 나왔습니다. 코리아 타임즈. 캐리비안의 해적 잭 벨로우 선장은 아마도 플로리다에 정착하지 않았을까 한다. 황금을 얻어 그 돈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글로벌 큰 개인 세력이 된 것으로 은유하고자 한다. 이렇게 흑백으로 그 공격적으로 걸어 들어오는 이미지를 김해고강 사진으로 쓴 것 같습니다. 파포. F 그걸 직접 발음하면은 뭐 문제가 된다며요? 모르겠어요. 파포. 좀비 기업 더는 못 품어 강화된 상패의 경고등 켜진 종목은 김창현 머니투데이 1월 7일자입니다. 올해부터 상장 폐지 요건 강화, 코스피 5개, 코스닥 21개 관리 종목 지정 빨간불, 상장 폐지 경고등 켜진 종목 리스트 코스피에 뭐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있고요. 코스닥에도 꽤 많네요. 어쨌든 이것은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면은 어떤 회사가 관리 종목이 됐는지 코스닥 쪽에서 꽤 많네요. 이렇게 좀 어쨌든
저도 그 스루폿 회계로 그 상장 회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제 요건 강화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뭐 어제도 오늘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만을 한 놈만 패고 있는 중이죠. 북대화 재개 중요 중한 정상회담 온도차도 지지통신 외신부가 1월 6일자입니다. 서울시사 한국 청와대는 5일 밤 일본 시간 동 베이징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발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공동성명도 미뤄져 북한의 자극을 피하려는 중국과의 온도차를 드러낸다. 공동성명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끝났다는 거로 보입니다. 중국 측 보도는 북한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 측 공식 설명에는 없는 대만 문제와 일본 군국주의와의 전쟁 역사를 강조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 측의 발표는 북한 대응이나 경제 협력에 중점을 두어 한일 협력의 쐐기를 받고 싶은 중국과의 의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존의 중한 자유무역 협정에서 서비스 투자 분야의 추가적인 자유화 교섭 진전을 도모하는 것에 합의, 중국은 주요 광물의 안전 공급을 위한 협력을 계속할 의향을 나타냈다. 디지털 분야와 식품안전, 지적재산 보호 등에서 실무 협력을 강화하는 14건의 각서도 체결됐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자 발표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 원년으로 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 상하이 임시정부 시찰 중국은 대일선전전의 이용 지지통신 외신부 1월 7일 서울 베이징 시사 방중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상하이를 방문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설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터를 둘러봤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에 반발하는 중국은 그의 항일 사적 방문을 대일 비판에 이용할 태세다. 그는 다음 주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할 예정. 이 시로서는 양호한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의향으로 보여 7일의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되었다. 해방 후 미군으로 해체됐지만 현행 한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정독성을 계승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역대 대통령들도 방중 때마다 관련 시설을 찾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정상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걸 굳이 정상 일정을 정상이라고 굳이 청와대가 얘기할 것까지는 뭐가 있나요? 음, 그런 게 중국의 이 심리전에 이용당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미군이 점령한 한국에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기 때문에 1948년인가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뭐 헌법에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말은 들어가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미군정하의 총선거에 의해서 한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게 대한민국 건국일로 공식 역사 기록이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쪽에 동의를 합니다. 목루 드라이브, 신실크로드와 미래 패권, 목루 메이슨 1월 7일 몽골 울란바토르 다이얼로그의 과거에 자기 그 방송했던 것들 자료들이 없어져 가지고 재업로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김정민 박사의 그 논문 내용은 제가 잘 여러 번 방송을 봤기 때문에 매우 잘 알고 있는데, 에, 요것은 그 말한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 일일이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소리내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패권의 이동을 그 미국이 가져갔다 하는 쪽으로 이제 그 시대 발전을 얘기를 풀어갔고요. 또 그 본격적으로 신실크로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철도 폭이 서로 다르다. 한국하고 중국만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선은 러시아가 원하는 대륙간 철도고, 주황색은 중국이 원하는 철도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은 이 파란색은 해양 노선이고, 여기에 다시 중국은 그 밑에다가 그 아프가니스탄 아니 카자흐스탄을 경유해서 카스피해의 탱기지 유전 쪽 거를 가져오려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되면은 터키를 통해 가지고 뭐 또 그래서 이 김정민 박사의 이 논문은 자기네들 나라 쪽으로 가지 말고 그 각 나라를 거쳐서 가는 거로 그렇게 해서 이익을 공유하자. 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파이프라인, 그 에너지 이쪽에 그 주장이 자기 박사 논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러시아의 브라디보스 철도가 동해안을 따라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동쪽으로만 가면 되겠냐? 우리는 뭐 서울에서 부산하고 이쪽 그 호남 지방에서도 올라와야죠.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만주가 중국 땅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몽골을 거쳐서 카자흐스탄으로 가가지고 북으로도 가고 중동으로도 가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제 교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미국이 석유 수출국이 되면서 태평양 항로 알래스카 포함으로 한국과 일본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나는 자기는 러시아를 욕하지 않는다. 러시아와는 사이가 좋아져야 한다. 러시아는 한국을 잡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후에 한국이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된다. 이걸 다른 나라는 다 한다. 한국만 모른다. 한국이 누구 편에 드느냐에 따라 세계 정세가 달라진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많이 양보했다. 중국을 때려잡으면서 러시아까지 일타 쌍피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설이 자기 가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매장량은 세계 1등. 다시 살리면 미국이 유가를 조정할 수 있다. 국제 유가는 떨어질 것이고 국제 3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미 러시아는 적자이다. 내부적으로 골병된다. 기름이 싸지면 중국이 유리하냐? 중국은 전기차로 전환해서 그것도 아니다. 그런데 석유 화학 쪽은 계속 과잉 생산에 덤핑하면 우리나라 석유 어 그러니까 싸도 중국에는 안 팔겠다. 그 러시아도 이렇게 싸게 사면은 곤란한데 자관 석유 가격이 인하가 되면은 저가가 되면은 러시아도 안 좋고 중국은 전기차 때문에 뭐 그렇게 영향력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네요. 어, 그리고 트럼프는 핵개발 세력을 다 날려버릴 것이다. 어, 그리고 미국은 일타 4피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